반짝 빛나는 책무늬 28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꽤 덥더라고요. 오늘 아침 이렇게 차 타고 나오는데 날씨가 꽤나 더워졌어요. 그쵸? 엄청 금방 여름 될 것 같아요. 차에서 22도 나오던데. 따뜻해서. 네. 오늘은요. 백만장자 시크릿 17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네. 그러니까 내면이 우선이고 외부 세상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대해서 깊숙이 내면에 답이 있죠. 그래서 내면에 대한 거, 내면이 어딨지? 내 내장인가 속인가, 그쵸? 네, 이 몸이 아니라 내면에 대해서 좀 깊이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면 알아가는 거, 그쵸? 이 내면에서 바뀌어야 외부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를 알고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엄청 중요하죠. 네.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위에 세 번째 줄에는 우주는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다시 말해서 빈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채우려 한다. 옷장이나 차고가 비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마 오래 그 상태로 비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받을 수 있는 용량을 키우면 많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이치다. 게다가 받으려는 자세가 잘 되어 있으면 다른 것들도 많이 받을 수 있다. 돈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만족이 찾아온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강조하는 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뭔가 비어 있으면 계속 거기에 이제 이렇게 채워져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하나를 보면 다른 10가지도 짐작할 수 있고 한 부분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부분에 가서 달라질 리가 없다. 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은 삶의 다른 좋은 것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인드는 이것 하나만 받지 말자고 정해놓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일반화시키는 습관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군. 이게 원래 방식인가 보다.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하자고 결정하게 된다. 하나를 받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다른 어디서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 다행히 받는 연습을 하면 어디서나 잘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모든 삶의 측면에서 하늘이 내려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된다. 당신이 받는 축복 하나하나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라. 네.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짐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알아지죠. 내가 인제 지금 했던 패턴들도 여러 가지 어떤 어 사회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부부하고 가정에서 그다음에 이 가정과 이 내가 하는 일, 이게 점점 똑같은 패턴으로 이게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뀌어야 돼. 하나를 보면은 여러 가지도 다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한 가지만이라도 딱 보면, 그러면 인제 근원적으로 한번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모든 게 이렇게 다 나오죠. 바뀔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가지가 많아서 그걸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공부하면서 하나만 딱 가지고도 쑥 이렇게 그 근원에 있잖아요. 뿌리, 씨앗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줄기만 봐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줄기만 봐도 인제 장미꽃에 장미꽃만 봐야지 장미가 아니라 줄기도 보면 '아 장미가 나오겠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쭉 줄기를 다 찾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어 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행동이 다른 부분에 가서 달라질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도 그렇고 내면에 한 가지를 보면 행동이나 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를 보면 쭉 들어가서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보면은 주변에 불편한 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서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주변에 불편한 것들을 하나를 딱 찾아서 그걸 쭉 들어가면 근원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기가 점점 쉽고 점점 빨라지는 거. 그래서 내면의 씨앗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인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잖아요. 그 인제 그동안에 어떤 그 파트너들 함께 하신 되게 많아요. 많은데 능력이 엄청 많으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그다음에 진전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쫙 올라가다 어제도 저녁 때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쫙 올라갔다가 이 진전이 이렇게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인제 예전에는 숨겨 놨던 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저 부분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자기 속에 있는 거잖아요. 판단하는 거 다 내 거잖아요. 그 판단하는 거,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 이래서 나는 이래서 싫고 이래서 싫고 이래서 싫고 이런 것들이 싫다라는 것들이 전에는 감춰 놨던 것들이 얘기 드러나는데 '아 저런 게 다 내 안에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제 했는데 이런 부분 그냥 진심으로 그래서 그냥 에너지를 또 쭉 보내고 어쨌든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한 가지를 보면 10 가지를 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를 또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다른 데서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뭐든지 다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서 모든 걸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내가 발전해 나가는 거죠. "감사합니다."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다음에 그 뒤에 나갈게요. 175 페이지. "시간이 아닌 결과에 따라 보상받아라." 백만장자 마인드. 네. 백만장자 마인드 11 번째입니다. "부자는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것을 선택한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에 따라 보상받는 것을 선택한다." 네. 엄청나죠.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보상받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은 어디가 있어요? 몸은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그 몸은 또 유효기간도 있죠.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게. 기간이 있다는 거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내가 24 시간 중에서 어떻게 얼만큼 일을 하면은 얼만큼 돈을 받는다라는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거고요. 부자는 뭐예요? 예.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게요. "학교에 가라. 좋은 점수를 받아라. 좋은 직장을 잡아라. 안정된 월급을 받아라. 시간을 지켜라. 열심히 일해라. 그럼 영원히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 있는가?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줄 수도 있다. 아이들이 읽은 동화책을 들춰보면 바로 이런 충고가 나온다. 이 말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거나 당신의 경험을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문제는 안정된 월급이라는 말의 이면에 숨은 뜻이다. 안정된 월급을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것이 당신이 벌 수 있는 능력만큼 따라주고 있다면 말이다. 그런데 보통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가난한 사람들은 안정된 월급이나 시간제 봉급을 선호한다. 다달이 똑같은 양의 돈이 똑같은 시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안정감이 필요해서다. 그런데 안정감의 이면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다른 한편에서 부자가 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정감에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정해져서 "똑같은 시기에 안정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대다수 굉장히 많죠. 근데 인제 안정감 이면에는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진다.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것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삶을 바라는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정된 거.
안정된 거,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정해져서 안정된 것이 나는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깔려 있다.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정해진 날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실제로 하고 있는 말은 내 실력으로 이 이상 벌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워.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 아니면 편안할 정도로만 버는 편이 나아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큰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주지 않고 뭐요? 정해진 것만 이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는 정해진 날 들어오지 않으면 아니면 더 크게 들어오는 것도 원하지 않고 두려움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보면 사사구며 현금 흐름이 거기 보면 월급 받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자영업 전문직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정해진 거에 따라서 들어온다라는 거. 그거 버는 만큼 내가 시간을 쓰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런 게 한정돼 있고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은 세상에 안정적인 게 있을까요? 사과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썩어요. 그쵸? 썩고. 그 쇠도 오래 놔두면 어떻게 해요? 녹이 슬어 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이 있지를 않아요. 뭔가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안정됐다라는 거는 안정을 원하는 거는 내면에 뭐예요? 두려움이 숨어 있을 때 안정적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인간은요. 사람은 안정적인 거보다 뭐예요? 계속 발전적인 거를 추구해요. 발전적인 거 계속. 발전. 그냥 안정적으로 딱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우울증 걸려요. 내가 뭔가 더 발전적인 게 뭔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뭔가 의지를 쓰고 뭔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을 경우는 뭐예요? 예.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를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 발전하는데 뭐가 발전해야 돼요? 네, 의식이 계속 상승될 수 있는 거. 의식 수치 다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의식이 계속 상승될 수 있는 일을 뭔가를 계속 한다면 그러면은 내가 더 발전적이잖아요. 그럼 행복하죠. 기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멈춰져 있고 가만히 있다 보면 안정적인 건 100이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 밑에는 슬픔과 무기력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죠. 100 이하로 내려가면 우울증이잖아요. 발전,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 계속 기쁨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할 정도가 없다. 편안하다는 모든 것들은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도 수시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부자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쪽을 선호한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내가 받는 커미션도 내가 결정해서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시간제로 받고자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제로 받고 계신 분들은 같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다가 딱 올라타는 거죠. 예, 공부하고 나서 공부를 하면서 올라타는 게 더 낫지 이쪽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방식을 택한다. 부자들은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수익으로 소득을 벌어들인다. 건당 수수료를 받거나 총 수입의 몇 퍼센트를 받기로 하고 일한다. 높은 연봉을 받기보다 스톡 옵션과 이익을 배분하는 인센티브제를 선호한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한 보장은 없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흔히 위험이 클수록 보상도 크다. 위험이 크면 보상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을 믿는다. 그런데도 하는 게 뭐예요? 위험이 큰데도 보상도 큰 뭔가 인센티브가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부자들은 뭐예요? 누구를?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믿어요. 하는데도 얼른 결과가 안 나오는 건 뭐예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면에 깊이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는 외부에 있는 어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을 딱 보면 외부에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믿고 그 가치만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 자신의 가치를 믿는 거야. 나를 믿고 나의 가치는 의식이 상승할 수 있는 의식 상승이에요. 누군가를 수용을 하고 용기 내서 누군가를 수용하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화로워지는 진짜 진심으로 평화로워지는 이런 쪽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평화로워지면서 같이 누군가 나눌 수 있는 거. 내가 사랑으로 있으면 주변에 뭐예요? 사랑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가치만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 하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일인 거. 그쵸?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보장이 필요하다. 당장의 보장이 필요하고 부자들은 뭐예요? 내가 나를 믿고 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한다는 거죠. 풍요로워요. 네. 최근에 어느 홍보 담당 컨설턴트가 나한테 찾아와 한 달에 4,000달러를 받고 일하겠냐는 제안을 했다. 나는 4,000달러를 들여서 내가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 달에 금 2만 달러어치의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대답이었다. 그래서 내가 또 물었다. 그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할 거죠? 그녀는 그래도 자신이 그만큼의 시간을 들인 것이기 때문에 4,000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난 시간당으로 계산하고 싶지 않소.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돈을 다 줄 이유가 없잖소. 반대로 당신이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면 더 많은 자격이 있겠지요.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광고 효과의 50%를 주겠소. 실적이 좋으면 한 달에 1만 달러도 받을 수 있어. 4,000달러의 2배가 넘는 금액이요. 그녀가 받아들였을까? 거절했다. 그녀가 빈털털이었을까? 그렇다. 부자가 되려면 결과에 상응해서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내기 전까지 그녀는 계속 그 상태일 것이다. 뭔가 본인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일에 제일 뭔가 자신이 이렇게 다 있었던 거는 아니었던데. 그쵸? 근데 큰 돈이 들어온다는 걸 보고 그냥 한 거예요. 막연하게 한 거예요. 막연하게. 저는 그냥 매달의 권리 수입이 1억이 번다는 걸 보고 그냥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 수입을 점점 키워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나의 가치가 나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나의 능력이 무한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면 거기에 맞는 어떻게 해요? 의식 수치 보셨죠? 20에서 1000까지 있잖아요. 저 의식이 누군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 의식 수준에 왔다 갔다 하죠. 하는데 점점 위로 올라가야 돼요. 밑으로 두려움이 있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욕망, 바라는 마음이 있게 된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175, 자존심. 자존심이 이제 자부심이 클 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 내가 이런 사람이야가 왜 나왔죠? 그 열등감이 많을 때,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지키려고 할 때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 공부해 나가야 돼요. 계속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용기를 내고 점점 의식이 상승이 되면은 의식이 쫙 있죠. 높아져 가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이 그냥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움에 거기에 맞는 수입이 올 것이고 근데 그게 너무 딱 맞아요. 너무 딱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직급이. 그거를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요. 너무 딱 맞는 거예요. 딱 맞아 가지고 벌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거는 1억 이라는 걸 보고 들어왔는데 제 의식이 그렇게까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급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이랬던 걸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 제가 인제 치고 올라갔던 거는 한 350 정도 수용하려면은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 비슷하게 맞아요. 그 비슷하게 맞는데 올라갔다 뚝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다가 제가 인제 이 수업을 만났을 때는 이제 제 직급이랑 자발성 310 정도 되는 고기 직급 고기도 있는 자발적으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왔다 갔다 밑으로 왔다 갔다 하죠. 두려움, 욕망, 자존심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인제 자발적으로 하면서 요게 인제 의식이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보니까 그 직급과 이 의식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원하는 어떤 물질이 계속 나한테 올 수 있어요, 무한대로. 나의 에너지, 의식은 무한대로 있잖아요. 무한대로 있기 때문에 수입도 무한대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치를 한번 더 계속 높여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그러면 결국 내가 의식이 높아진다라는 거. 높아져야 되는데 그래야 무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인제 이렇게 걸리는 거죠. 내가 3살 이전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려져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뭔가 수입도 들어오고 행복해야 되고 막 그런데 이 3살 이전의 사건으로 인해서 걸려요. 걸려 가지고 이제 이론은 알아요. 공부를 해서 왜 그런지 이론은 아는데 이론과 내가 그 에너지 있잖아요. 의식 체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그 어릴 때 사건에서 맥락이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바뀌어지는 것 자체는 완전히 틀려서 끊임없이 계속 뭐예요? 찾아서 맥락을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유 하여튼 그냥 뭐 일들이 막 있는데 재밌네요. 예. 저도 뭔가 하나 걸려 가지고 뭔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인제 그 엄마가 인제 사라지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웃긴다. 그쵸? "네 알겠습니다." 답하는 분. 오랫동안 같이 공부하는데 맥락을 안 바꾸는 거. 맥락을 안 바꾸니까 인제 좋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맥락을 안 바꾸고 공부만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질문 안 하는. 내 문제를 질문을 해서 해결을 하는 거와 그냥 듣고 있는 거랑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천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아는 져요. 전보다 굉장히 좋아는 지는데 저도 엄마가 사라졌어요, 동생 낳으려고. 근데 딱 뭐예요? 가 보니까 그다음 날 엄마가 사라졌을 때 자지러지게 몸살이 나도록 울고 막 이제 흐느껴 울고 막 그랬던 게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 그다음 날 딱 가 보니까 할머니가 어딜 데려갔는데 가 보니까 동생이 있고 빼앗겼다라는 느낌이 있고 '빼앗겼다.'라는 '엄마를 빼앗겼다.' 근데 그런 거를 보고 공부하면서 다 찾았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사건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또 빼앗긴 느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빼앗기는 것도 없고 뺏은 거 빼앗긴 것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그냥 "빼앗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는 거를 이렇게 막 느낌을 했는데도 해소가 얼른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끝나고도 또 해야 돼요. 해소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하는데 그거를 저도 인제 이제는 쪼끔 더 인제 뭐가 걸리면 구체적으로 그걸 찾아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건이 있었을 때 엄마가 사라졌을 때 느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잖아요. 애기들, 애기들이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막 그랬을 때. 그니까 저는 요새 너무 일찍 애기들이 어린이집을 가요. 옛날에는 진짜 돌 전에도 가고 돌 쪼끔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혼자 못 버는 거예요. 혼자 벌 수 있거나 아기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은데 아기를 데리고 이 시간을 가지고 몸을 써서 일을 하는 데는 아기를 같이 못 데리고 가잖아요. 아기를 같이 못 데리고 가는데 아기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리고 요새는 비대면이라서 줌으로 해서 아기를 보면서 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은 아기를 놓고 나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린이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시고 유치원 원장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한 3년 정도 어린이집을 했었거든요.
직접 인제 운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고 시간 끝나고 나면 애기들을 좀 봐 달라고 그러거나 쪼끔 늦게 엄마들이 오시는 분 늦게 보는 남아 있어야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럼 그 아이들을 선생님이 데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시간 외에 또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때 얼만큼 그 정성스럽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니까 애들이 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쪼금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방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놀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 능력도 있는데 두려움도 많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막 보는데 그게 인제 3 살 이전에 벌써 어린이집을 보낸다는 게 인제 좀 그렇죠.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면 참 좋은데 아니면 충분히 애를 이렇게 이렇게 해 주고 애들이 갈 수 있는 시간에만 갔다가 끝날 때는 그냥 오든지 그 안에서도 뭐 수많은 어떤 일들이 있겠지만 그 다 인간인 이 사람들이 다 보호를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마다 본인의 업대로 그 상처를 가지고 오기는 해요, 업대로. 그렇긴 한데 3살 이전의 사건을 찾아서 맥락을 바꿔야 되는 거랑 찾아 놓고 그냥 있는 거랑은 너무 틀린데 좀 전에 "네 알겠습니다." 하신 분도 어제 숙제를 드리고 갔는데 두 분한테 맥락을 바꾸라고. 머리로는요 저보다 더 똑똑하셔 가지고 다 아세요. 한 분은. 한 분은 엄청 잘하세요. 머리 더 똑똑해요. 근데 이게 머리가 지식적으로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사라졌을 때 어떤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바뀌어야 돼요. 좋은 느 잘못 기억한 거라서 좋은 느낌으로 바꿔야 돼요. 그 느낌이 맥락이 바뀌어야 된다. 끊임없이 계속 이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했는데도 안 없어졌더라고요. 했는데 이게 느낌이 사라지게 하는 거 그거는 느낌이 사라지게 하는 거는 더 큰 높은 그 에너지 정말 조건 없는 사랑에서 있는 분의 거기에서 맥락이 이게 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상태에서는 맥락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발표하고 이렇게 하라고 인제 혼자 해서 잘 안 되죠. 혼자 그 맥락이 그러니까 느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여러분들도 다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있었어요. 쇼크가 있었다는 거죠, 쇼크.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 트라우마를 찾아서 느낌을 바꿔야 한다. 느낌이 바뀌어야 맥락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랬었구나.' 그러면서 그냥 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끊임없이 엄마가 사라졌을 때 '엄마가 날 버렸나? 동생을 보면서 빼앗겼나?' 여기에 잘못 기억한 거죠. 빼앗긴 적도 없었고 엄마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나를 버린 것도 아닌데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있는 거고 요즘 들어서서 이렇게 보니까 돈 하면 엄마의 그 안 좋은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다 그냥 안 좋은 느낌을 편안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거로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요. 수업을 들으면서 더 높은 진짜 사랑으로 정말 그걸 맥락을 자꾸 반복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느낌 왜 우리는 몸이 아니라 이 어떻게 해요? 의식 에너지란 말이에요. 의식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좋고 나쁘고가 있는데 좋은 느낌으로 이걸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되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만 들어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 반짝방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안내는 해 드려도 여러분들이 직접 에너지를 그 느낌을 바꾸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수업을 오래 들으신 분도 있잖아요. 어제도 막 발표하시는데 웃겨 죽겠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야, 안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습관이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바뀌자.' 이거죠. '결정하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결정하기 싫어서 왜 이게 밖에 외부에서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볼 때. 잘못된 거죠 그게. 외부에서 보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아닌데.' 아닌 건 아는데 느낌이 안 바뀌었을 때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부자들은 가치를 믿는 거죠. 내가 무한대로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에너지가 의식이 올라가고 수입도 원하는 대로 계속
들어올 수 있고 풍요로운 거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생각은 해요. 원하지 않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죠. 현재에서는 원하는 것 같은데 무의식에서는 원하지 않는 것이 현재 의식과 무의식이 딱 일치가 되지 않아요. 일치가 되었을 때 원하는 게 딱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무의식 안에 또 잠재되어 있는 나의 의식이 쓰지 않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높은 이 잠재의식이 쓰지 않은 나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죠. 그 거기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잠재의식에 세팅하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것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삶을 한번 펼쳐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인제 시크릿 오늘 금요일이죠. 내일 가네요. 내일 갑니다. 오늘이라도 혹시나 마음이 달라져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가시는 분이 가시겠다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가 보세요. 속는 셈 치고 가셔도요 안 속아요. 계속 믿게 되면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닙니다. 시간을 쓰고 있는 몸이 아니라 무한대, 네, 무한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완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의식이고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히 다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 과거에 쇼크 때문에 그다음에 네 기쁜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기쁘지 않죠. 저 인간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행복으로 오늘 하루 또 즐겁게 행복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재의식에 세팅하시는 분 아시는 분들은 잠재의식에 세팅하시고요. 네. 무한대의 능력을 키우러 갑시다. 네. 시크릿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6 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